지금부터 주소연어학원 온라인 학습에 관계된 학생별 마이 페이지와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 페이지와 온라인 학습 페이지를 진행할 때 화면 전체에 해당 페이지를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메뉴를 설명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메뉴 글자나 이 포인트 때문에 최대한 크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설명은 제 화면을 다 빼고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좀 빠지고요. 그리고 전체 화면을 띄워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 페이지와 온라인 학습 페이지를 실제로 띄워서 보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메인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인데 여기 지금 마이 페이지 메뉴 보이시죠? 들어가시면은 여기 지금 로그인 화면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여기에 로그인을 해서 마이 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 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이렇게 마이 페이지가 뜹니다. 지금 홍길동으로 해서 저희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학생 정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 페이지는 메뉴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각 메뉴에 이렇게 서브 메뉴가 또 나와요. 요 메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학생과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여기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학생 학습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학생 정보를 알고 싶다, 제대로 들어가 있을까 하면 학생 정보를 클릭하시면 방금처럼 이렇게 학생에 대한 주소나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종합기록부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이 종합기록부라는 메뉴 속에는 종합성적표에 대한 설명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고 나셔서 종합성적표 파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종합성적표 누르면은 이렇게 학생에 해당되는 종합성적표 리스트가 쭉 떨어져요.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그때 그 한 달에 2번 발표된다 그랬잖아요. 1일부터 15일까지 한 번, 1일부터 말일까지 전체 한 달 전체의 데이터. 이 부분들이 다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성적표도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합기록부 밑에 보시면은 종합성적 900점 이상자라고 나오죠. 볼까요? 바로 지난달 이 학원의 전체 학생들, 전체 코스들에서 900점 이상자가 얼마나 나왔을까 하고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오픈해 드려요. 지금 여기 개인정보 때문에 학교, 학년, 이름 다 빼고 성만 표시하고 다 땡땡으로 되어 있는데 학원에 오시면,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원에 등원하잖아요. 학원에 게시되는 명단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공개되는 온라인 데이터라서 정보 보호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그러면 지난달에는 900점 이상자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구나, 뭐 1000점 이상자가 이 정도 나왔구나,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코스가 CM8이라는 코스인데 카운터 M8이요. 와, 지난달에는 1000점 이상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850점 정도 되는데 950점 정도 되는데 그 성적으로는 그 코스에서 잘한다고 말을 못하겠구나, 뭐 이런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한 달에 한 번씩 해드리고요. 수업 평가는, 과제는 파트별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시험은 통합 또는 단어, 문법 따로따로 이렇게 어떻게 응시 기록이 진행되는지 이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여기에 계속 쌓여져요. 그리고 학원의 서버에 학생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이 마이 페이지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상황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납부 관리를 보시면 수강료는 어떻게 납부해 주세요, 교재비는 어떻게 납부해 주세요, 납부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페이지가 당연히 연결이 안 되죠. 가상이기 때문에. 납부 영수증으로 들어가시면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온라인 결제가 있잖아요. 수강료, 교재비 전부 다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시든 학원에 와서 결제를 하시든 납부 영수증이 전부 다 여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달이 아니라 학원을 3년 다니면 3년치 납부 영수증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인번호까지.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 출력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수강 확인증이란 건 뭐냐면은 간혹가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 수강 확인증을 떼우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학원에 얘기하지 말고 필요하면 여기서 그냥 출력받아서 제출하면 돼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수강료 납부 증명서 발급,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같은 경우에서 실제로는 유치부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간혹가다 뭐 학원 납부 영수증 갖고 오면은 뭐 적용을 해주겠다, 연말정산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연 단위로, 여기 지금 연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연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납부 기록에 의해서. 요걸 출력받아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온라인 결제로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이거는 가상이기 때문에 없는데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여기 이번 달 납부해야 될 내역 여기 돼 있죠. 여기에 금액이 딱딱 들어가 있어요. 그거 클릭해서 카드 결제 사이트랑 연결이 되면서 온라인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원하시든 안 하든 수강료, 교재비 각각 다른 학생 전용 가상계좌가 이렇게 적용이 돼요. 요거 한 번에 한쪽으로만 입금시키시면 안 되고요. 수강료 따로, 교재비 따로예요. 무조건.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강료 따로, 교재비 따로 이렇게 결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로 가상계좌로 이체를 할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면서 여기 납부 영수증 쪽에 딱 저장이 되는 식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주의할 사항이 나오죠. 수강료 카드 결제가 돼 있다. 이 온라인에서 수강료 카드 결제는 19일까지만 됩니다. 인포로 오셔서 할 때는 20일까지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수강료 납부에 대한 설명 파트에서 나오는데 저희 학원은 매월 28일 날 결산을 하고요. 저희가 법인이잖아요. 자, 법인 결산을 하고 카드 결제 시에 카드 입금까지를 25일, 6일까지 마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19일, 20일까지는 마감이 돼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19일이 넘어간 결제는 다음 달에 입금하게 돼 있어요. 입금되도록. 이렇게 되면 학원 이 법인 결산이랑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19일까지로 마감을 해놨고요. 인포는 20일까지로 마감을 해놓은 겁니다. 넘어가면 여기 밑에 가상계좌로 현금으로 이체하시고 현금 영수증으로 납부 증빙을 받으시면 돼요. 저희가 현금 영수증을 100% 발행해 드리기 때문에 뭐 매출을 어떻게 이상하게 조작한다든가 이것 때문에 제한을 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 편의성, 학원의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깔끔하게 매월 결산해 나가는 운영의 투명성 때문에 요거는 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납부관리가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일정표라는 것에서 중요한 거는 교과 내신 특별반 일정표, 빅북 신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빅북 신청은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시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1학년서부터 이제 시험 시작된다고 하는데 각 학교별, 교과서별 예상 문제집을 빅북이라 해요. 저희가 문자를 쭉 보냅니다. 빅북이 준비됐으니까 신청해 주세요. 자, 신청 대상자는 신청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초등학생과 시험이 없는 중1 학생도 중학교 2학년 해당 시험이 만들어질 경우에 짠 하면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빅북 리스트가 나와요. 학교에 따라서. 저희 지금 이 학원의 중학교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나는 초등학생이라면 나는 어느 중학교를 갈 거야. 그럼 그 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중1이면 당연히 그 학교의 중2 빅북을 신청할 수가 있죠. 즉 초등학생과 중1 학생도 빅북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빅북은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전문 보습 학원에서 지급되는 영어 과목 예상 문제집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거든요. 이걸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여기 일정표의 빅북 신청 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 내신 특별반 일정표는 뭐냐면은 자, 월 단위로 각각 신청하셔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요번에 예를 들면 11월 12월에 걸쳐서 요런 시간표가 여기 이렇게 떠요. 그럼 이걸 클릭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학생 일정을 보시고 요번 11월에서는 이 정도를 추가로 할 수 있겠다. 특별 수업에 해당되는 교과 내신 특별 수업에 해당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설명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 말고 별도로 이런 시간들이 만들어져요. 학생들이 빅북을 갖고 와서 각자 다 자기 빅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강의실, 지정된 강의실과 이 시간대에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율학습이죠. 단 차이는 뭐냐면 이 시간대에 전부 다 전문 강사가 배정된다는 거죠. 뭐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 이런 식이 아니라 저희
수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빅볼 공부하다가 선생님 하면 1대1로 해서 질문을 받아주고 답변을 주고, 이런 어떤 시스템, 특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신청하기, 한 달 11월 달 신청했죠. 그럼 12월 달 넘어가서 또 쭉쭉쭉 선택해서 신청하기, 그럼 12월 달 신청됐죠. 당일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걸 이렇게 또 수정도 할 수 있어요. 빼고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정표, 내신 특별반 일정표가 여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출결 벌점이 있다, 메시지, 문자 메시지 기록을 클릭하시면은, 이건 이제 가상이니까 없는데, 학원에서 학생, 학부모님한테 보낸 모든 문자 메시지 기록이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이 학원에서 문자 기록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학원 쪽에서는 분명히 보내드렸는데요, 이 차이를 여기서 보시면 돼요. 메시지에 여기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어떤 사정인가에 따라서 못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놓친 문자 메시지는 없나 싶으면은 여기 메시지, 문자 메시지 기록 요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공지사항이 있다, 그럼 이렇게 공지사항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자가 보내져요. 마이 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격 지원 같은 경우는 뭔가 컴퓨터에 이상이 있고 이 온라인 페이지가, 마이 페이지나 온라인 페이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질 않고 있다, 근데 모르겠다, 이러면 학원에 전화하시면 학원의 전산팀에서 원격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체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페이지보다는 학원에 전화를 하셔서 원격 지원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마이 페이지의 구성비거든요. 이 마이 페이지를 부모님들도 아무리 바쁘셔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가셔서 학생 데이터를 좀 보세요.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온라인 학습 요 메뉴를 보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온라인 학습이라는 메뉴 외에 녹음과제라는 메뉴가 있죠. 이거는 어느 과정에서 적용이 되냐면 정규 과정의 나이트, 베런, 그 다음에 듀크, 이 세 개의 과정에 녹음과제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요 메뉴가 뜨고요, 나머지 코스는 안 떠요. 그래서 이 녹음과제가 적용된 학생들은 이 녹음과제 안내를 여기서 한번 봐야 돼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녹음과제를 하는 방법, PC로 하는 방법, 근데 실제는 둘 다 봐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만 계속 할 거야 라고 해도 PC 파트를 한 번은 봐줘야 돼요. 자, 베런, 나이트, 듀크 학생들은 요 녹음과제 설명을 일단 보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녹음과제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떤 설명 동영상이 떠요. 동영상이. 그래서 동영상 왔다가 쭉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온라인 학습 페이지로 들어가 보죠. 자, 조금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온라인 학습 페이지가 지금 열렸는데요, 위에 메뉴가 쭉 있죠. 과제, 시험, 그다음에 수업에 관계되는 메뉴가 쭉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온라인 학습 가이드, 오류 및 건의 게시판, Q&A 게시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이 온라인 학습 가이드예요. 가이드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잖아요. 자, 메뉴 목차를 보세요. 월정군사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결석계획서 어떻게 되더라? 그 다음에 수학과학 경시대회 때는 교과 시험이 시작될 때, 학교 시험이 시작될 때 자율면제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어떤 건지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뜬단 말이에요. 다시 클릭하면 닫히고, 일단은 이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 관계되는 거는 수업 동영상 시청은 어떻게 하는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이 온라인 학습 페이지, 시험, 과제가 가능할까 써 있죠, 내용이. 그 다음에 수업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페이지를 열어놓고 작성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수업 자료 제출은, 그리고 여기 07번 임시 저장, 정답 숨기기, 1차 제출, 이게 무슨 소리지? 꼭 봐야 돼요. 07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모든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는 임시 저장 기능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임시 저장을 해 놓으면 거기까지는 학원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중간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잘못되든 간에 안 없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해놓으면은 네트워크가 갑자기 툭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작성했던 모든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임시 저장을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답 숨기기 보이기란 문법 복습, 대표적으로 문법 복습 같은 경우에 정답 숨기기 보이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법 복습 과제를 제출하고 그리고 문법 복습 과제에 가지고 그 확인 페이지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답을 숨겨서도 출력받을 수가 있어요. 왜 넣어놨느냐? 최종 파이널 연습을 해보라고. 외웠죠? 정답지 갖고 그 다음에 답이 감춰져 있는 정답이 숨겨져 있는 빈칸으로 갖고 한번 최종 파이널 연습을 해라. 이런 어떤 기능들. 청취 과제에서는 특히 받아쓰기 있잖아요. 1차 제출, 최종 제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거든요. 요거 반드시 봐야지만 숙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부분을 꼭 읽고 나서 과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류 및 건의 게시판은 작성하기. 선생님 시험 보고 나서 틀린 답을 확인했는데 제가 쓴 게 맞고 정답이 틀려요. 또는 청취 과제라는데 괄호 칸수가 안 맞아요. 또는 뭐 독해나 이런 걸 보는데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오류 문제들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작성해서 올리시면 돼요. 분명히 이건 프로그램 오류인데 나 이거 성적이 낮아지면 어떡하지? 피해가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오류 상황이 있으면 여기다 다 올립니다. 그리고선 제출하시면 다음 날까지는 인포 관리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다 원상 복구를 하고 손실이 있으면 손실을 다 보존해서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학원에 뭔가 건의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여기다가 작성하는 거예요. 오류 건의 게시판에다가.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충분한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닫고 Q&A는 뭔가 하면 Q&A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쭉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공지사항을 올릴 경우에는 공지사항이 올라갔다고 문자를 보내드려요. 확인하라고. Q&A에 올라갔다고.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학생들이 올리는 게 있잖아요. 인포에서 답변하고 강사가 있고 인포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학생들이 잘못 올릴 때가 있어서 그래요. 인포 관리 선생님한테 올린, 즉 오류 건의 게시판에 올려야 될 거를 여기다 올린 경우에는 인포 관리 선생님이 답변을 하고요. 실제로 이 Q&A 게시판은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을 때 그때 질문을 올리는, 직접적으로 수업 담당 선생님한테 질문을 올리는 게시판이 Q&A예요. 네, 주의할 게 뭐냐면은 선생님 독해 3번 문제가 좀 이상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무성의하고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럼 3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답변을 해야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되고 3번 독해를 풀고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달았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근데 자꾸 틀리게 나온다.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려야 선생님이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구나 파악해서 그거는 해석에서 또는 문제 파악에서 또는 문제 해석에서 이런 오류가 있다, 요 부분은 요렇게 정정해서 접근하면 맞을 것 많다,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달아줄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것. 자, 이렇게 Q&A 게시판, 오류 및 건의 게시판, 온라인 학습 가이드, 요 기능을 지금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수업을 보죠. 이렇게 수업일마다 한 줄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일마다 부모님들이 학생의 학습 상황 또는 학생도 스스로의 학습 상황을 확인할 때 요 하루하루의 수업일이 완전하게 완성이 됐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과제가 배정됐다 그러면 다 제출되고 나면 제출 완료로 다 바뀌어야 되고요. 시험이 배정이 됐다, 문법 시험이 배정이 됐다, 단어 시험이 배정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통과 완료, 통과 완료, 통과 완료 이렇게 딱딱딱 완료로 진행돼야 완성이 된 거예요. 부모님들도 여기에 빨간색으로 여기 지금 샘플링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응시, 미제출 이런 식으로 표시되면은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이 상황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학습 페이지만 보고도.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면서 반드시 학습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 일단 수업일을 보죠. 예를 들어서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수업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수업 시간이 표시되고 챕터는 몇 챕터가 진행된다라고 써 있죠. 이렇게 여기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수업 변경이라는 탭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은 다 등원 수업이에요. 여기 지금 적혀 있듯이 등원 수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온라인 실시간 줌 수업이나 녹화 수업으로 바꾸고 싶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요. 줌이다, 녹화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인증번호 정서 여기 써 있죠. 학생들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학부모님들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일단 전달이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확인하고, 아 그래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바꿔 라고 허락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인증번호를 알려줬을 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신규 입학생은 2주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등원이에요. 정말 몸이 정말 안 좋든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무조건 2주 동안은 필수로 등원을 하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좀 익히고, 그리고 나서부터 줌이다, 녹화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질 수가 있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수업이라는 자료가 뜨잖아요. 이건 뭐냐면, 여기는 지금 강사용이라고 표시되는데, 실제로는 등원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요 메뉴가 없어요. 수업 자료는 아예 안 뜹니다. 근데 줌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수업 자료가 떠요. 실제 등원한 학생들은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한테서 페이퍼 자료를 받아요. 뭐 청취 받아쓰기 할 자료라든가 뭐 이런 어떤 페이퍼 자료를 받거든요. 그리고 수업 중에 그거를 작성하면서 수업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 줌으로 들어온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또 저희가 페이퍼를 전달할 수도 없고, 마이페이지에 공지사항에 페이퍼를 넣는다 해도 일일이 출력받아야 되는데, 실제 작성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온라인에서 수업 자료가 뜨는 겁니다. 똑같게. 그래서 등원한 학생과 같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전부 다 스탑, 여기서 채점한다, 등원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수업 담당 선생님이 이 온라인 학습 페이지도 딱 마감을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데이터가 딱 저장이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온 학생들도 실시간으로 강사의 어떤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 자료라는 개념이고, 나머지는 과제잖아요. 쪽지나 녹음 과제 같은 경우는 제출이에요. 그럼 클릭하면 이렇게, 쪽지 과제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녹음 과제는 어플 또는 PC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뜨죠. 네, 여기에서 독해를 보면은 독해 과제를 진행하는 페이지가 뜨고요. 그 다음에 청취 채우기나 요 청취 과제를 띄우면 청취 과제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고, 문법 복습 과제 페이지가 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청취 파트를 보시면, 잠깐만 기다릴게요. 네, 떴습니다. 청취 파트를 보시면 위에 이렇게 플레이어가 나오죠. 이 청취 과제를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위에 있고요. 음원이 여기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샘플링이라서 다 답안이 써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보는 청취 받아쓰기 과제는 이 박스에 파란색 글자가 전부 다 빈칸이에요. 전부 다 이 빈칸을 채워 넣는 거죠. 이 채워 넣기 전에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뒤에 이렇게 참고 단어가 있다고요. 요거를 먼저 쭉 읽어보고,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옆에 띄워서 그 발음을 들어봅니다. 웹사전에서는 발음 들려주잖아요. 들어보고 일단 확인한 다음에 플레이를 시작하면서 채워나가는데, 여기 지금 볼까요? 요 입력칸을 이동하는 거를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지만,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나 탭키를 이용해서 탭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게끔 편의성이 들어가 있고요. 재생 일시정지가 엔터키 하나로 재생했다가 일시정지했다가 재생했다가 일시정지했다가 이렇게가 되고요. 요거 키보드의 좌우 방향키 있죠. 요거 가지고 뒤로 계속 확인하면서 어떤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거 베론코스 음원인데요.
그냥 샘플링으로 한번 들어보죠. is to keep his servants. 자, 제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일시정지. 엔터키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Only one, the loyal jester, 이렇게 엔터키 한 번에 플레이, 일시정지, 플레이, 일시정지가 되고요. 그러면 좌우 화살표로 뒤로 가기를 한번 해볼게요. stayed with the king. Jester stayed with the king. Jester stayed with the king. Jester stayed with the king. 이렇게 좌측 화살표를 좌측 방향키만 누르면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잘 안 들리잖아요. 뭔지 모르면은 이렇게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들어가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화장실 가고 싶다. 급한 일이 있다. 전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페이지 끝에 보면은 임시 저장, 여기 지금 샘플 페이지라서 지금 안 나타나는데 요 끝에 임시 저장이 다 있어요. 모든 과제에는 임시 저장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작성한 것만큼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 닫아도 돼요. 그리고 다시 열어가지고 했던 것만큼 그 다음서부터 다시 연결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청취 같은 경우는 온라인 학습 가이드에 아까 분명히 1차 제출, 2차 제출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게 이 청취 받아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1차 제출 퍼센테이지를 넘기면 1차 제출이 돼요. 그 퍼센테이지도 안 되면은 1차 제출이 안 되고, 일단 1차 제출이 되면 틀린 거를 빨간색으로 쭉 표시해줘요. 정답 없이. 그 부분은 다시 듣기를 계속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거죠. 수정이 오면 색깔이 바뀌는데 맞았다는 게 아닙니다. 수정이 되었다라는 표시예요. 최종 채점은 최종 제출을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최종 제출을 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틀린 거에 빨간 표시와 정답까지 정확하게 표시돼요. 그리고 이 블랭커 있죠, 이 괄호, 이 빈칸이 총 몇 개인데 몇 개 중에 몇 개가 틀렸다까지가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 청취 이 받아쓰기 과제에 쿠폰 점수가 적용되는 거는 거의 다 맞아야 돼요. 거의 다 맞아야 쿠폰 점수가 적용되는데 만점을 받는 학생들이 각 코스별로 상당히 많다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뭐 청취가 쉬운데요? 제가 입학하고 봤더니 청취가 너무 쉬워요. 전에 했던 수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점을 못 받아요. 평가 점수가 뭐 90점, 80 몇 점 받으면서 쉽다고만 얘기합니다. 그 코스에는 만점을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죠. 일단 이 청취 받아쓰기는 1차 목표가 90점 넘기기고 최종 목표는 다 맞기예요. 한두 개 틀려서도 안 돼요. 다 맞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정확하게 완전히 다 맞을 수 있는 상황까지 받아쓰기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요거 닫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날 수업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동영상 수업 녹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수업은 녹화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플레이가 되는 게 수업 끝나고 5분 10분이면 바로 업로드가 되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잠깐만 기다리면은 이제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 보죠. 잠깐만요. 여기서 화질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죠. 제가 온라인 학습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화질은 낮추고 음향을 최고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바로 옆에서 강의실에서 듣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리고요. 여기서 청취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청취 음원이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실제 여기 아까 청취과제 할 때 플레이 하는 음원 있잖아요. 그 음질 수준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날의 수업을 볼 수 있는데 성의 상위권자와 공부에 학습에 욕심 있는 학생들은 수업을 꼭 와서 그러니까 집에 귀가하는 중간에도 봐요. 차에서 저 집에 가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집에서 가면서도 제가 한 20분 정도는 오늘 배웠던 거 포인트만 딱딱딱 해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나중에 1년 쌓이고 2년 쌓이면 큰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꼭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이 수업 동영상을 꼭 봐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문법 복습 과제를 할 때, 그 다음에 쪽지 있죠. 쪽지 과제를 작성할 때 수업 중에 쪽지 시험 봤는데 내 짝짝이 그걸 채점을 해줬다. 근데 정답을 적어줘야 되는데 정답을 적어주긴 했는데 뭐라고 썼는지 필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정답을 찾는 상황인데 교재나 이쪽에서 정답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뭘 보면 돼요? 수업 동영상을 보면 되죠. 수업 중에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쪽지 시험 파트만 찾아서 들으면 당연히 쪽지 과제의 정답이 무조건 나오고요. 문법 복습 과제도 수업 중에 이 복습 과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제 상황을 수업 중에 있기 때문에 수업 동영상을 보면서 과제를 갖다가 쭉 해나가면 정답률이 100%가 나와요. 못 찾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수업 중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법 복습까지 할 때, 그 다음에 쪽지 과제를 할 때 반드시 수업 동영상을 같이 봐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에서도, 이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등원한 학생은 그날은 3층 학원에서만 볼 수 있어요. 등원 상태에서. 온라인은 안 열립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유행 코스는 그 다음 날이 되면 시험이 없어져 버리죠. 근데 정규반은 통과할 때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통과할 때까지 그러면 매번 학원을 가야 됩니까?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 온라인 학습 페이지가 오픈되면서 그 다음 날서부터 응시하는 거는 이 온라인에서 응시할 수 있는데, 클릭해 볼까요? 부모님 휴대폰으로 인증 후 시작된다고 되어 있죠. 부모님 휴대폰 인증이 있어야지만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옆에 부모님이 꼭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학생한테 맡겨 놓으시면 안 돼요. 이 시험을 온라인에서 응시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데, 부모님들 중에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 모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생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밤 12시까지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일하시는 게.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때, 퇴근 후나 또는 출근 전이나 부모에 계실 때 학생이 눈앞에서 응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 시험이 제대로 응시가 되는지, 응시했을 때 많이 틀린 학생이라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눈앞에서 보실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히 너 엄마 앞에서는 다 거의 맞아가지고 갔잖아. 근데 왜 학원 가서 시험 통과가 안 돼? 한번 엄마 앞에서 여기 온라인으로 응시를 해봐. 그럼 학생이 어떻게 응시하는지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집에서 한다고 뭐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만약에 학원에 와서는 엉망인데 집에서 뭐 부모님 앞에서 응시할 때는 차분한 마음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쓴다. 이러면은 시험 공포증 또는 긴장감이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높은 학생이라서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부모님 앞에서 집에서 편하게 보는데도 오타가 계속 들어가요. 제대로 못 외웠다는 얘기죠. 이러면은 시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더 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들이 보이고요. 이 시험은 통과가 되면 클릭하면 어디가 틀렸는지 보여줍니다. 오답을. 그래서 그 오답까지 확인이 여기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 학습 페이지가 하루하루, 자, 녹화 수업도 보고, 그 다음에 각 과제도 다 완료해서 제출 완료하고 시험도 통과 완료가 되고,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요렇게 하루하루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날은 과제가 많고요, 어떤 날은 과제가 적고요, 이렇게 교차되면서 나가고 있죠. 요 온라인 학습 페이지만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이 학원의 학습 진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학습 가이드는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문자가 보내집니다. 온라인 학습 가이드에 뭐가 업데이트가 됐다. 그럼 뭐 귀찮거나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서 이 온라인 학습 가이드 내용을 추가된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시스템이 조금 변경이 됐구나, 이런 부분을 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추가됐구나. 그리고 여기 지금 독해 과제 있죠. 이 독해 과제도 시스템이 점점점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더 치밀해지고 더 온라인에서 더 확실하게 독해 과제를 학생들이 부정행위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돼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이 여기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문자 보내드리고, 그럼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또 숙제하고, 이렇게 온라인 학습 페이지가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온라인 학습 페이지,
그리고 학생들의 마이 페이지, 이 두 가지 온라인 학습 자료를 충분하게 활용하고, 그리고 학생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자료로서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생은 무조건 계속 들어와야죠. 이걸 하려면은 무조건 들어오는데, 부모님도 한 달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오셔서 온라인 학습 페이지도 보고 마이 페이지의 각종 데이터도 확인을 좀 해주세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주소연 학원의 각 학생별 마이 페이지와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